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의 융단폭격 시작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융단폭격의 대상자입니다. 여러분 과거 독재 시대 때나 있을 법한 일이 오늘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용력을 동원해서 불시에 대한애국당의 텐트를 파괴해버렸습니다. 자,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 설치되어 있던 우리공화당, 과거 대한애국당입니다. 대한애국당의 천막이 25일 새벽 900명 정도의 인원이 동원돼서 강제 철거해버렸습니다. 자, 우리공화당, 대한애국당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공화당은 좀 낯으니까 대한애국당이 지난 2017년 탄핵 반대 집회 당시 사망자 5명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지난달 10일 천막을 설치한 뒤 47일 만에 서울시가 철거해버렸습니다. 마치 무슨 작전을 연상케 했습니다. 과거에 철거민 대책 때 보면 용역 깡패들이 와서 그냥 부숴버립니다. 반항하지 마! 그냥 짓밟습니다. 그런 풍경이 연상되는 그런 일이 서울에서 일어났습니다. 광화문 광장 오늘 오전 5시 20분 새벽에 시청, 일부 구청 직원 약 500명 그리고 용역업체 직원 400명 등 900명 정도가 들이닥쳤습니다. 자, 대한애국당의 천막, 차양막, 세계동을 철거하는 행정 대집행이라는 것을 실시했습니다. 현장에는 경찰 24개 중대 2,400여 명이 상황 관리에 투입됐습니다. 소방인원 100명도 대기했습니다. 대한애국당, 우리공화당이죠. 대한애국당은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인지연 우리공화당 대변인은 천막 2개를 철거하면 4개를 설치하고 4개를 철거하면 8개를 설치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표현이 좋습니다. 2개를 철거하면 4개를 설치하고 4개를 철거하면 8개를 설치할 것이다.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맞서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마치 무슨 작전을 연상시켜서 이렇게 900명이 새벽에 습격을 해서 대한애국당, 우리공화당의 천막을 부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철거가 시작될 때 정말 아비규환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원들은 아마 이 서울시가 이런 집행을 할 것을 예상을 했나 봅니다. 400명 정도가 대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애국당에서. 왜? 트럼프가 30일, 29일 날 방한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아마도 우리 천막을 부술 것이라는 아마 내부 정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400명 정도가 대기하고 있었는데도 900명 앞에서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철거가 시작되자 당원과 지지자들이 스크럼을 짜고 천막 앞을 막아섰고 용역업체 직원들을 향해 물병과 시위용품을 던지거나 바닥에 눕기도 했지만 철거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물리적 충돌 과정에서 우리공화당 측의 부상자들이 속출했습니다. 극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행정 대집행은 예정대로 진행됐고 천막 철거는 오전 6시 40분쯤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자, 일부 지지자들은 귀가하지 않고 계속 농성하면서 인근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인 오전 8시 무렵에도 광화문 광장에서는 대치 상태가 유지됐다고 합니다. 자, 이거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 400명 정도의 당원들이 철거에 대비하고 있었지만 속수무책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는 29일 이전에 강제 철거가 강행될 수 있다며 대기까지 했는데 역부족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치적 욕심도 보이는 것 같고 또 원칙이 없는 시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4년 8개월 동안 광화문 광장을 차지하고 있던 세월호 천막. 이건 역시 박원순의 논리대로라면 불법 천막입니다. 그런데 4년 8개월 동안 무려 4년 8개월 동안 광화문 광장을 점유했던 세월호 천막에는 손도 못 댔으면서 우리공화당 천막에서는 900명이 새벽에 들이닥쳐서 대대적인 전격적인 강제 집행에 들어간 것은 이중잣대 아닙니까? 저는 우리공화당 당원도 아니고 그쪽을 뭐 끝까지 옹호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천막을 이렇게 새벽에 강제로 철거한다면 다른 불법 천막들은 왜 방치합니까? 자, 서울시는 지난 2014년 4.16 가족협의회가 허가도 받지 않고 설치한 세월호 추모 천막 3동에 대해서는 강제 철거도 하지 않고 변상금만 징수했습니다. 그냥 놔뒀습니다. 이 역시 같은 논리로 하면 이렇게 철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이윤잣대입니까 이게 지금? 이거는 박원순 시장이 아마도 다음 대통령 선거 같은 것들 아마 마음속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우리 공화당, 대한애국당과 각을 세움으로써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려고 혹시 그런 거 아닙니까? 그전에는 왜 박원순 시장은 이 불법 천막 3동에 대해서는 강제 철거를 하지 않고 변상금만 징수했습니까? 조원진이 그렇게 만만해 보입니까? 저는 오히려 오늘 새벽 있었던 이 서울시의 도발은 앞으로 부메랑이 될 거라고 봅니다. 조원진 대표가 그렇게 간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싸움에는 좀 합니다. 제가 조원진 대표가 하는 말들 일부는 마음에 듭니다. 그렇지만 또 일부는 마음에 안 듭니다. 그 생각에 동의하기 힘든 것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투쟁력 하나 그리고 이 성실성 하나는 인정해 줍니다. 아무튼 이렇게 당원들이 열심히 저는 정의당이든 대한애국당이든 당원들이 당을 위해서 하는 이 모습은 좋습니다. 다만 큰 그림은 언젠가는 그래야 되겠지만 문제는 민주주의의 원칙입니다. 박원순은 왜 세월호 천막은 4년 8개월 동안이나 방치하면서 대한애국당의 천막은 이렇게 새벽에 900명을 투입해서 기습작전을 하듯이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 용역 깡패들이 하듯이 이렇게 철거해버립니까? 그걸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반전이 있습니다. 새벽에 이렇게 일격을 당해서 조원진 대표와 우리 공화당은 당했습니다. 정말 처참하게. 그런데 5시간 만에 다시 대한애국당은 우리 공화당은 광화문 광장에 농성 천막을 다시 쳤습니다. 다시 천막을 세웠습니다. 자, 우리 공화당은 오늘 낮 12시 43분쯤 일부 지지자들이 광화문 광장에 천막 3개동을 다시 설치했습니다. 현재 지지자 400여 명이 박원순 퇴진, 좌파 독재 타도 등의 구호를 외치며 천막을 지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새벽 철거를 한 뒤에 높이 3m 내외의 대형 화분 15개를 배치해서 설치를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했지만 우리 공화당은 화분 옆 빈 공간에 천막을 다시 세웠습니다. 자, 앞서 이 새벽의 작전 때문에 철거 과정에서 지지자들과 충돌해 40여 명이 다쳤습니다. 우리 공화당 지지자 38명이 다쳤는데 이들 대부분은 60세 이상의 고령자들입니다. 용역업체 소속 직원 9명도 다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용역업체 직원 1명이 소화기를 던진 혐의 특수폭행으로 경찰의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용역업체가 세게 한 모양입니다. 폭력적으로 소화기까지 집어던져서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의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우리 공화당 측 2명도 경찰, 시청 공무원을 때린 혐의, 공무집회 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우리 공화당 측은 비무장 국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헌법상 기본권까지 침해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법적 조치를 즉각 진행하겠다. 행정 대집행에 협력하며 탄압한 경찰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무튼 또 박원순은 또 이 대한애국당 우리 공화당 측에다가 이 철거 과정에 든 돈 2억 원까지도 손해배상 청구해서 받아내겠다고 하는데 어쨌든 앞으로 만만치 않은 또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아마도 추가 행정 대집행은 못할 겁니다. 이미 한 차례 했기 때문에. 서울시 측은 새롭게 설치된 농성 천막도 절차에 나서겠다고 하지만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계속 이렇게 하면 붙어보자는 건데 대한애국당, 우리 공화당도 앞으로 계속 저항할 것으로 보여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조원진은 잘못 건드렸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앞으로 박원순 시장은 지금 황교안 대 박원순의 구도를 그리는가 본데
조원진 대 박원순 구도가 앞으로 커질 것 같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박원순 시장이 너무 순진한 것인지 아니면 대권욕을 갖고 있는데 그 꿈을 너무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엄청난 사고가 났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하면서 어쨌든 오늘 새벽 정말 말도 안 되는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중잣대를 가진 정치인은 좋은 정치인이라고 부르기가 힘듭니다. 어쨌든 박원순 서울시장 대 조원진 대표 그림이 좋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